아버지, 피투성이가 된 청년이 쓰러지며 한 글자를 땅에 씁니다. 부.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청년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는 벙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숨 걸고 지킨 대감은 20년 전 이 청년을 산에 버린 친아버지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버려진 아들이 아버지를 구하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할인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이름난 명문가가 있었습니다. 3대째 대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이어온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 이 대감에게는 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40이 넘도록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본처 김씨는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측실도 여럿 들였지만 번번이 딸이었습니다. 이 집안대가 끊기는 것 아니오? 친척들의 수군거림에 대감의 얼굴은 날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본처 김씨가 늦둥이를 가진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 집안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대감은 매일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제발 아들이게 해달라고, 제발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10달이 지나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파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아드님이 옵니다. 옥동자를 얻으셨습니다. 대감은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지 않았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태어나면 힘차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눈만 껌뻑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왜 아이가 울지 않는 게냐? 대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대감마님. 이 아이가 왜 그러느냐? 어서 말해보거라. 아이가 벙어리인 것 같사옵니다. 그 순간 방안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대감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충격과 절망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본처 김씨는 아이를 안은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벙어리라니, 이게 무슨... 그때 방 밖에서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벙어리래, 벙어리. 아이고, 저런 흉한 자식을. 저건 사람도 아니여. 짐승이지 짐승. 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대째 이어온 명문가의 벙어리 아들이라니. 조상님들 얼굴을 어찌 뵙는단 말입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대감은 아이의 얼굴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본처 김씨가 대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대감,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무슨 결단 말이오? 저 아이를 없애야 합니다. 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없애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벙어리 자식이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친척들 입방아에 우리 집안 망신이 하늘을 찌릅니다. 저 아이가 살아있는 한 대감께서는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도 내 핏줄인데. 핏줄이요? 김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핏줄이 아니옵니다. 저주받은 업보입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대감께서는 모른 척 하시면 됩니다. 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인 김씨가 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김씨는 믿을 만한 종 하나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를 멀리 데려가 버려라. 깊은 산중에 버리되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만약 입이 가벼우면 내 목숨도 없는 줄 알아라. 예, 마님. 종은 아이를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양에서 100리나 떨어진 깊은 산속. 종은 아이를 바위 틈에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내 팔자가 그런 거다. 아이는 울지도 않고 그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종이 떠난 뒤 산속에 적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갓난아이가 이 깊은 산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늑대에게 물려가거나 추위에 얼어 죽거나 어떤 식으로든 죽음을 피할 수 없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직 하늘이 내린 운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 노파가 산중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노파의 이름은 춘이라 했습니다. 원래는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었습니다. 남편은 무관으로 칼솜씨가 조선에서 손꼽힐 만큼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가혹했습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춘 노파는 간신히 목숨만 건져 도망쳤습니다. 그 후로 10년, 노파는 거지 행색으로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산나무를 캐고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날도 노파는 산나무를 캐러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아니,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숨소리 같은 것. 노파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바위 틈에 작은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고? 보따리를 펼쳐보니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눈만은 또렷이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누가 이런 짓을. 노파가 얼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할미가 살려줄게. 노파는 허름한 움막으로 돌아와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사냥의 젖을 구해 먹이고 밤새 아이를 안고 체온을 나눠주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아이의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노파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버린 거구나.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 못한다고 버리다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짐승도 제 새끼는 끝까지 지키는 법인데. 노파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걱정 마라. 할미가 너를 키워줄게. 말 못해도 괜찮아. 할미도 외롭던 참이었다. 노파는 아이의 이름을 돌이라고 지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리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눈빛이 영특했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도리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말로 못하면 그림으로 하거라. 노파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해, 달, 산, 나무, 사람. 도리는 금방 따라 그렸습니다. 놀랍게도 노파보다 더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허허, 이 녀석 재주가 보통이 아니구나. 도리는 그림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그림을, 졸리면 눈 감은 얼굴을 그렸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도리가 10살이 되었습니다. 노파는 도리에게 특별한 것을 하나 더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노파가 도리를 산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도리야, 할미가 너에게 가르쳐줄 것이 있다. 노파가 나뭇가지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솜씨로 검을 휘두르듯 나뭇가지를 움직였습니다. 휙, 촤, 챙. 나뭇가지가 바람을 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일제히 떨어져 내렸습니다. 할미의 남편,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조선에서 손꼽히는 검객이었다. 할미가 그분에게서 배운 것을 너에게 전해주마.
도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세상은 험하다. 말 못하는 내가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지킬 힘이 있어야 해. 그날부터 도리는 무예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산을 달렸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상대로 검수를 연마했습니다. 밤에는 노파가 알려주는 병법을 그림으로 익혔습니다. 도리는 놀라운 속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몸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검을 잡을 운명이었던 것처럼 내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게 틀림없구나. 노파는 가끔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도리에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15이 되던 해 노파가 병이 들었습니다. 도리야, 할미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도리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듯이. 괜찮다. 할미는 충분히 살았어. 내가 커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노파가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가져라. 노파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옥패였습니다. 이건 내가 버려졌을 때 함께 있던 것이다. 내 친부모가 남긴 것일 테니 잘 간직하거라. 도리가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옥패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명문가의 가문 표식 같았습니다. 할미는 내 부모가 누군지 찾아보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언젠가 내가 직접 찾아보거라. 하지만 기억해라. 너를 버린 자들에게 복수하지 마라.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을 뿐이다. 며칠 후 노파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도리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노파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도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거지 행색 그대로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20살이 된 도리는 이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거지 행색이었고 여전히 말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으며 날카롭게 벼려진 눈빛. 그러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서린 눈빛. 도리는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국어를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지만 밤이면 홀로 검을 익혔습니다. 노파에게 배운 검수를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 도리는 우연히 어느 고을의 장터에 당도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도리의 운명이 크게 뒤바뀌게 됩니다. 그 무렵 한양의 이 대감은 지방 시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갓 태어난 아들을 잃은 후 대감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한동안 알아눕기도 했습니다. 그 후 대감은 양자를 드렸습니다. 먼 친척의 아들로 이름은 석주라 했습니다. 석주는 어릴 때부터 영악했습니다. 겉으로는 효성이 지극한 척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늙은이만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석주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대감의 재산, 벼슬, 명예, 모든 것을 차지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감이 좀처럼 죽지 않는 것입니다. 젠장, 저 양반은 언제까지 살 셈인가? 석주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대감이 지방 시차를 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감은 미복 자맹을 고집했습니다. 수행원도 최소한만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석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번이 기회다. 석주는 비밀리에 자객들을 고용했습니다. 산적으로 위장한 암살단이었습니다. 산길에서 습격하여 대감을 죽여라. 흔적을 남기지 마라. 산적에게 당한 것처럼 꾸며야 한다. 자객 두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석주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성공하면 황금 100냥을 더 주마.
출발 당일이 되었습니다. 대감은 평민 복장으로 갈아입고 말에 올랐습니다. 아버님, 제가 함께 모시겠습니다. 석주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대감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내가 따라온다니 마음이 든든하구나.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호위 무사 4명이 일행에 합류했습니다. 그중 2명은 석주가 미리 매수해둔 자들이었습니다. 일행은 한양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어느 고을의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대감은 장터를 둘러보며 백성들의 삶을 살폈습니다. 물가가 어떤지, 풍년인지 흉년인지 백성들이 제법 살만해 보이는구나. 대감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주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좋으실 대로. 어차피 오늘 밤이 마지막이니까. 그때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대감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친 거지 청년이었습니다. 이놈, 뭐하는 짓이냐? 호위 무사가 칼을 빼들며 청년을 막아섰습니다.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감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어허, 이런 미친놈 봤나? 무사가 청년을 세게 밀쳤습니다. 청년이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주변의 백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벙어리 거지가 또 저러네. 말도 못하는 놈이 뭘 알겠어. 저런 놈은 개만도 못해. 채. 청년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대감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이놈이. 호위 무사가 칼집으로 청년의 배를 내리쳤습니다. 청년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웅크렸습니다. 그때 대감이 손을 들어 무사를 제지했습니다. 그만하거라. 대감마님, 저런 미친 거지는 패서 쫓아야 합니다. 됐다. 불쌍한 것이 아니냐. 대감이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청년의 눈과 대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대감은 갑자기 가슴이 뜨끔거렸습니다. 저 눈빛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내 놈, 나에게 할 말이 있느냐?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뭐, 땅에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냐? 청년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석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런 미친 거지가 무슨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다음 고을로 가야 합니다. 대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저놈은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그냥 정신이 나간 거지일 뿐입니다. 석주의 재촉에 대감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만 가자. 청년의 눈이 절박해졌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대감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석주가 직접 청년을 걷어찼습니다. 청년이 또다시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저런 거지 같은 놈. 주제도 모르고. 에잇, 더럽고 추잡하기도 하지. 석주가 침까지 뱉었습니다. 청년은 아픔을 참으며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답답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소리칠 수만 있다면. 대감 일행이 장터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그들이 가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감에게 알려야 한다고. 청년, 아니 도리는 장터 뒤편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도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사실 도리는 어젯밤 우연히 중요한 것을 엿들었습니다. 장터 뒷골목에서 자객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일 산길에서 저놈을 처리한다. 양반 차림의 늙은이가 목표다. 반드시 죽여야 해. 도련님의 명인이 실수하면 안 된다.
도리는 그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장터를 돌아다니며 그 양반 차림의 늙은이를 찾았던 것입니다. 대감 일행을 발견한 순간 도리는 직감했습니다. 저분이 암살 대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옆에 있는 젊은 양반이 도련님이라는 것을. 도리는 지름길로 달려 대감 일행의 앞을 막았습니다. 그들이 지나가야 하는 고갯마루였습니다. 일행이 말을 세웠습니다. 뭐야, 또 저놈이잖아. 호위 무사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도리는 주저하지 않고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칼, 밤, 산, 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감의 얼굴. 대감이 말에서 내려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도리가 칼 그림을 가리키고 대감을 가리키고 산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날 죽이겠다는 자가 있다는 말이냐? 도리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 칼, 숨어있는 모습.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암살자들이 산속에 숨어있다? 도리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석주가 껄껄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 미친놈의 헛소리를 믿으시렵니까? 벙어리 거지가 뭘 안다고요? 저놈은 아까 맞은 게 분해서 우릴 괴롭히는 것일 뿐입니다. 석주가 도리의 그림을 발로 쓱 지워버렸습니다. 아버님, 해가 지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밤이 되면 진짜 산적을 만날 수도 있어요. 대감이 망설였습니다. 도리가 석주를 가리키며 격렬하게 손짓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위험하다고, 저 사람을 조심하라고. 이놈이 지금 누굴 가리키는 거야? 석주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금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버님, 보십시오. 저놈은 저를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해치겠습니까? 하, 정신 나간 놈의 헛소리입니다. 대감이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의 눈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만 내 말을 믿기가 어렵구나. 가자. 대감이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이놈 물러거라. 호위 무사가 도리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도리가 길가에 나뒹굴었습니다. 일행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석주가 도리 옆을 지나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거라, 거지 새끼야. 내 놈이 무슨 짓을 해도 저 늙은이는 오늘 죽어. 도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석주는 비웃음을 날리고 지나갔습니다. 일행이 멀어져 갔습니다. 도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분을 구해야 한다. 도리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처음 보는 양반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지, 왜 저분만은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지,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운명인 것처럼. 도리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길로 접어드는 지름길을 향해. 대감 일행은 산길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숲 사이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문득 아까 그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아까 그거지.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 옆에서 석주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미친놈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도 저리 절박한 눈으로. 아버님, 석주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런 벙어리 거지의 말을, 아니, 그림을 믿으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대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석주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위험했다. 하마터면 들킬 뻔했다.
산길은 점점 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절벽과 바위가 솟아 있었습니다. 매복하기에 완벽한 지형이었습니다. 석주가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슬금슬금 일행의 맨 뒤로 물러났습니다. 곧이다. 석주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전방의 바위 뒤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습격이다. 호위 무사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사방에서 자객들이 튀어나왔습니다. 10명도 넘는 수였습니다. 대감의 목을 따라 자객의 두목이 외쳤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대감 주위를 감쌌습니다. 그러나 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석주가 매수한 자들이었습니다. 너희들 뭘 하느냐? 남은 두 무사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배신한 무사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안하오. 돈이 필요해서. 배신한 무사가 동료를 찔렀습니다. 충성스러운 무사 둘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이 이놈들. 대감이 분노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방이 자객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석주가 느긋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석주, 내가, 예, 접니다. 양아들, 석주. 석주가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양아들로 살란 말입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제 것이 될 때가 됐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놈이, 어찌 이럴 수가, 어찌요? 하? 석주가 껄껄 웃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놈입니다, 아버님. 그걸 이제야 아셨습니까? 석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죽여라. 자객들이 대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끝이구나. 그때였습니다. 휘잉.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날아왔습니다. 날아온 것은 돌멩이였습니다. 자객 하나의 손목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자객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어둠 속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남루한 옷, 맨발. 그러나 눈빛만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아까 그 벙어리 거지였습니다. 뭐야, 저놈이잖아. 석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지 주제에 어딜 따라와. 저놈부터 죽여. 자객 셋이 도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리가 움직였습니다. 휙! 첫 번째 자객의 칼을 피해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챙! 두 번째 자객이 휘두른 칼을 손목을 잡아맞고 그 칼을 빼앗았습니다. 쉭! 세 번째 자객의 목을 그 칼로 베었습니다. 자객이 피를 뿜으며 쓰러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금 그게 뭐였지? 저 거지가 뭘 한 거지? 도리는 빼앗은 칼을 들고 대감 앞에 섰습니다. 대감을 등 뒤에 두고 자객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게 대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도리가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대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리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대감은 이상하게도 그 눈빛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놈이 누구야? 자객 두목이 외쳤습니다. 몰라요. 그냥 거지입니다. 석주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거지고 뭐고 상관없어. 다 죽여.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8명이 넘는 자객이 도리 한 명을 향해 도리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노파가 가르쳐준 검술, 남편에게서 배운 조선 최고의 검술, 도리의 몸이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쉭, 챙, 쿵. 자객들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칼이 바람을 가르고 피가 튀었습니다.
미친. 저놈이 사람이야, 귀신이야. 자객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는 이를 악물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등 뒤를 노린 칼이 도리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옆구리에도 칼이 스쳤습니다.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 역시 혼자서는 안 되는군. 석주가 비웃었습니다. 끝내라. 저놈부터 죽이고 대감을 죽여. 남은 자객 5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도리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을 등 뒤에 두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죽어도 좋다. 저분만 지킬 수 있다면.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싸움은 처절했습니다. 도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몸에서 피가 흐르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자객 하나가 도리의 허리를 노렸습니다. 도리가 몸을 비틀어 피했습니다. 동시에 자객의 팔을 베었습니다. 으악!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또 다른 자객이 옆에서 덤볐습니다. 도리가 칼을 가로로 휘둘러 막았습니다. 그리고 발로 자객의 가슴을 걷어찼습니다. 자객이 나뒹굴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자객 두목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의 칼솜씨는 다른 자객들과 달랐습니다. 챙, 챙, 챙. 칼과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두목의 검술은 강했습니다. 도리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법이군. 하지만 끝이다. 두목이 칼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도리가 피하려 했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슥! 두목의 칼이 도리의 옆구리를 깊이 그었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도리가 비틀거렸습니다. 하하, 됐다. 두목이 환호했습니다. 대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안 돼. 젊은이. 도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두목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죽어라. 바로 그 순간 도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노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리야, 너는 살아남아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해. 도리가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쉭! 도리의 칼이 두목의 목을 그었습니다. 두목은 눈을 크게 뜬 채 쓰러졌습니다. 두목이. 남은 자객들이 경악했습니다. 도리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며 자객들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저놈은 귀신이야. 사람이 아니야. 자객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겁쟁이들. 석주가 분노로 외쳤습니다. 당장 돌아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나 자객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달아났습니다. 순식간에 석주만 남았습니다. 석주와 대감, 그리고 피투성이의 도리. 이게. 석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도리가 천천히 석주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오지마. 오지마. 석주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다 바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살려줘. 제발. 석주가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아까까지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리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히익. 석주가 오줌을 질질 쌌습니다. 그때 대감이 외쳤습니다. 젊은이 그만. 도리가 멈췄습니다. 그놈을 죽이지 마라. 관아에 넘겨야 한다. 도리가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칼을 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석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대감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내 놈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석주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도리가 비틀거렸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것입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이 달려와 도리를 붙잡았습니다. 젊은이, 젊은이. 도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땅바닥에 한 글자를 썼습니다. 부, 아버지. 그 한 글자를 쓰고 도리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대감은 쓰러진 도리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눈을 떠. 제발. 도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대감은 도리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 대감의 손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도리의 가슴팍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옥패였습니다. 대감이 옥패를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옥패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감이 너무나도 잘 아는 문양. 바로 자신의 가문 표식이었습니다. 설마. 대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옥패는 20년 전 아들이 태어났을 때 직접 걸어준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함께 묻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여기에? 대감이 도리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눈매, 코, 턱선, 자신과 닮았습니다.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설마, 내가.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때 그 아이란 말이냐? 살아 있었던 것이냐? 대감은 도리를 꼭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안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대감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몰랐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근 고을의 포졸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싸움 소리를 듣고 관아에 알린 것입니다. 무슨 일이오? 포졸 대장이 외쳤습니다. 대감이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나는 한양의 이 대감이다. 저기 저놈이 나를 죽이려 한 역적이다. 당장 잡아라. 그리고 이 젊은이를 치료해줄 의원을 불러라. 당장? 예. 포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석주가 끌려가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대감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자를 엄히 다스려라. 석주가 울부짖으며 끌려갔습니다. 대감은 다시 도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버텨라. 제발 버텨라. 이제야 널 찾았는데 이렇게 보낼 수 없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리는 인근 고을의 관아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감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의가 와서 도리를 치료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젊은 몸이라 회복이 빨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도리가 눈을 떴습니다. 도리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대감을 발견했습니다. 깨어났구나. 대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이분이 여기에? 왜 내 손을 잡고 있는 걸까? 대감이 옥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내 것이지?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옥패는 20년 전 내가 갓 태어난 아들에게 직접 걸어준 것이다. 도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았다. 본처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대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구나. 내가 바로 그 아이구나. 도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버린 그 집안의 주인이 미안하다. 대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벙어리라는 이유로 내 아들을. 대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리는 한동안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 이 사람 때문에 20년을 거지로 살았다. 원망해야 할까? 복수해야 할까? 도리의 머릿속에 노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를 버린 자들에게 복수하지 마라.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을 뿐이다. 도리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대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리가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한 글자를 썼습니다. 아버지. 대감은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리는 완전히 회복되어 대감과 함께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문은 이미 온 한양에 퍼져 있었습니다. 대감의 친아들이 살아있었대. 20년 전 버려진 아이가 돌아왔대. 그 아이가 대감의 목숨을 구했다더라.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한편 석주는 관아에서 엄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저놈을 어찌 처리할까요, 대감? 관리가 물었습니다. 대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죽이지는 마라. 대신 멀리 유배를 보내라. 석주는 끌려가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대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놈을 용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잡이다. 석주가 끌려간 후 본처 김씨가 끌려왔습니다. 20년 전 갓난아이를 버리라고 명령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대감이 조사하여 모든 진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김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네, 대감. 내가 그랬구나. 대감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버렸구나. 죽였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그건 그 아이가 벙어리라. 벙어리면 자식이 아니냐. 대감이 노호했습니다. 내 핏줄을, 내 아들을, 내 놈이 감히. 김씨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대감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김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를 죽이고 싶다. 하지만 대감이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이 용서하라 하는구나. 대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려주마. 대신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마라. 너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김씨가 끌려갔습니다. 한때 당당하던 본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리는 대감의 정식 아들로 인정받았습니다. 임금의 윤허까지 받았습니다. 벙어리 아들이 아버지를 구했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임금이 직접 도리를 칭찬했습니다. 이런 효자는 조선에서도 드물 것이야. 특별히 벼슬을 내리겠노라. 도리는 무관직을 받았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검술 실력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감과 도리가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리야. 대감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도리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자고 했지만 도리는 거절했습니다. 노파가 지어준 이름을 그대로 쓰고 싶다고. 내가 어떻게 그날 밤 나를 찾아왔느냐? 어떻게 암살 계획을 알았느냐? 도리가 땅에 글씨를 썼습니다. 우연히 들었습니다. 자객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나를 구하려고 그 먼 길을 쫓아온 것이냐?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내 아들인 줄도 몰랐을 텐데. 도리가 다시 썼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대감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늘이 우리 부자를 이어준 것이로구나.
20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만나게 해주셨구나. 대감이 도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도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썼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원망한 적 없습니다. 대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건너 마침내 다시 만난 아버지와 아들. 그 후로 도리는 대감의 곁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훌륭한 무관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그의 검술과 충성심은 조선 팔도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벙어리 거지가 아버지를 구한 이야기 아시오? 버림받은 아들이 원수를 갚지 않고 은혜를 갚은 이야기요. 참으로 기특한 효자로구나. 옛말에 이르기를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하고 새도 은혜를 갚는다 하였습니다. 하물며 사람이야 어찌 그러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진정으로 본받을 것은 따로 있습니다. 버림받고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가져야 할 진정한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